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근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주일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구정 설날이죠. 마침 구정에 이렇게 설날에 이렇게 일요일이 이렇게 겹쳐서 저희도 하루 이렇게 쉽니다만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정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구글의 그 지메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곳 지금 5시 한 20분 정도 돌아가는데 먼저 이 일을 끝내놓고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지메일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글 검색 또 구글에서 RSS, 구독, 구글 리더 이런 그 검색 기능과 제가 그 뉴스를 서치하고 내가 뉴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들이 나를 쫓아가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주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에서 우리가 지메일 사용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만요. 제 인사. 자, 제 카페지요. 세탁인들의 길잡이 카페입니다. 요게 주소고요. 요거 주소인데 꼭 요 주소가 아니더라도 제가 쉽게 기억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무것도 치지 마시고 그저 cleaners cafe.com 이렇게 하시고 .com 하시고 그냥 엔터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페에 여기 뭐 다음에서 한국의 그 다음에서 이용하는 그 카페이기 때문에 뭐 회원 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페 가입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여기 2013년엔 나도 한다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을 놓쳐서 혹은 지난번 것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항상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리니까 지나간 것은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구글 지메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것은 제가 클리너스 위클리라고 해서 그 주간에 제 눈에 띄는 세탁 관련 뉴스를 모아놓는 곳입니다. 제가 제 주말 편지에도 링크를 걸어드렸고 실제 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카페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언제라도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본 기사들 중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기사가 아메리칸 드라이 클리너에 실린 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아직 2부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일회용 용품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병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저희 노인네들이 이제 좀 편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병원에 좀 이렇게 자주 다녔던 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병원이 낫는 곳이 아니라 병을 앓게 하는 곳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병원인데 저희 동네 크리스티아나 하스피틀이라는 데가 꽤 큰데 보면은 뭐 입구 위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트인 곳이
병추위에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해서 여하튼 병원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회용 용품 사용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요즘엔 뭐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이제 일회용 용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추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뭐 환자용 가운이라든지 침대, 침구류라든지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직물, 의류나 직물, 그러니까 천으로 된 그런 그 병원 용품들도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많은데 실제 일회용보다는 일회용을 쓰다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하나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엄청난 쓰레기가 생성되더라고요. 약 600만, 1년에 약 600만 톤 정도의 그 쓰레기가 병원에서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특히 재생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 뭐 특히 의류, 직물류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침구리라든지 환자 의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내에 쓰는 모든 그 직물류의 것들은 다시 깨끗하게 클린을 해서 쓰는 것이 쓰레기 양을 줄일 수도 있을 뿐더러 환경에도 좋고 환경 의료시설에 뭐라고 그러나 환자들의 그 환경에도 좋고 전체 자연 환경에도 그것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냐? ARTA 여기 나오죠. ARTA라는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American Reusable Textile Association이라는 곳에서 한다는 거죠. 미국 직물 텍스타일 리유저블 재사용하는 연합회 뭐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세탁 산업과 굉장히 이게 또 연계가 있는 거예요. 보면 뭐냐? 이런 일회용품들이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들로 다시 그전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전환된다면 세탁 시장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추세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세탁업계가 하나의 새롭게 이제 전환되어지는 과정인데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업계가 그 시장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런 런드리 시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쏟아졌던 물량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그런 시장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뉴스 하나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또 대비되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건 제 개인 이메일입니다. 보면은 Dependable Cleaners라고 지난번에 불이 났던 곳이죠. 화재 사건으로 뉴스화됐던 대형 세탁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Dependable Cleaners가 손님들에게 보내는 광고 메일입니다. 위켄 스페셜 20% 세일도 내보내지요. 프리 홈 딜리버리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눈여겨볼 것들,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나왔네요.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선전을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어떤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제 이메일 계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개인 이메일을 보면은 지금 여기
받은 편지함이 자그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지워요. 제가 지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글은 용량이 큽니다. 제가 지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울 관리만 잘 해놓으면 아무 바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많이 쌓여도 제가 제 필요에 의해서 꺼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죠?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메일 환경 설정을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편지 쓰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받은 편지 하면서 편지를 쓰려고 이제 합니다.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요 밑에 제가 쓰지도 않은 것 그대로 나왔죠?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항상 내 이메일에는 요것이 달려나가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을 만약에, 델한인, 자, 저한테 한번 보냅니다. 제목, 뭐라고 쓸까요? 잠깐만요. 제목을 한글로 바꾸고, 나도 한다, 지메일. 지메일 제목입니다. 그래 놓고,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받으세요 해가지고 보내기 하면 되죠. 그러면 항상 이건 달려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환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내기 누르면 가겠죠. 자, 다시 한번 편지 쓰기를 눌러서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 설정을 하면서 뭘 했었죠? 휴가 중에 부재 중 자동 응답을 할 것이냐 하는 거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설정을 설정해 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없다라고 부재 응답하면 되는 거고, 이제 끝났다 하면 종료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 제가 드릴 말씀 이해하시겠죠? 모르시면 지난번 카페에 들어가서 지난 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다 뭘 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잠시 다시 돌아가죠. 자, 요놈은 좀 밑으로 내려보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설정을 하면서 뭘 눌렀습니까? 환경 설정에서 요 톱니바퀴를 사용했죠. 그렇죠?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이 나오죠. 그렇죠?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다 바꿨잖아요. 그죠? 언어도 설정하고 전화도 어디 거 쓰는 거 또 페이지랑 뭐 이거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걸 필요 없다 그러면 다 지우시고 사용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한다면 각자 자기가 할 말. 자, 이렇게 바꿔놓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밑에 가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셔야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이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소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더 알려드릴, 지난 시간에 건너뛴 것이 이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은 현재 눌러보시면 실험실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글에서 지메일을 어떻게 하면 구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기능들을 할 것이냐는 여러 기능들을 현재 실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글이 선전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글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 동참해서 나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면 사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이메일에서 플리커 사진물 모아놓는 그런 것이죠. 그런 사진 플리커를 미리 볼 수 있다. 보게 하겠느냐 할 때 사용을 누르시면 그런 기능들이 보이는 거고, 다양한 여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도 하나하나 보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고
별로다 그러면 안 하면 되시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심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내게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실험해보고 그러는 거죠. 자, 실험실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소록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빠른 건지. 그러니까 그죠? 편한 대로 그냥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왼쪽에 이렇게 구글 마크 바로 밑에 지메일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지메일 주소록 할 일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메일 주소록을 누릅니다. 클릭하시면 혹시 이런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만졌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없죠. 사람 수가 전부 다 접니다. 저 아니면 저희 집사람인데. 자, 일단 새 연락처를 누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죠? 자, Gmail을 누른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환경 설정 화면이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 이메일을 열면 이런 화면이 되잖아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Gmail 화면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록 할 일 목록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소록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새 연락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뭐 김아무개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할까요? 뭐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 이렇게 하고요. 사진이 있다면 그 사람 사진을 내 파일에서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홍길동.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이 올려 있으면 제가 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홍길동. 이 사람의 이메일. 홍길동. 뭐 홍길동 뭐 야후닷컴이라고 하죠. 야후닷컴.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자, 이걸 아이고. 자, 전화번호는 뭐라나요? 212면은 저 캘리포니아죠. 212 맞나? 212 뭐 873 뭐 0000 뭐 이미 이자 휴대전화 넣고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추가하고 싶으면 전화번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하면 직장을 할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죠. 주소 집어넣습니다. 생일 집어넣을 수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 게 있겠죠. 그 집어넣고 또 다른 추가될 만한 것이 있으면 여기다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누군지, 뭐 이름 소리 난 대로 어떻게 적는지, 직책, 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여기다가 할 수 있고요. 또 메모를 추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소록에 기록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자, 자동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추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 넣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메일함에, 내 이메일 주소록함에 이 사람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자, 내 주소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추가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넣을 때마다 자동 또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타이핑을 해가지고 내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서 이 주소록을, 그러니까 블럭별로,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룹별로. 자, 이게 사람들 이렇게 표시된 게 그룹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내 주소록, 지금 현재 내 주소록이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그룹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우선 가족이 있겠죠. 그렇죠. 가족을 하나 만듭니다. 아이고, 가족이 있죠. 뭐 또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개의 그룹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손님 그룹들을 만들 수 있겠죠. 손님 그룹이, 가족 손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친구 그룹 또 만들어졌겠죠. 또 무슨 동창회? 아니, 그래, 동창 이렇게, 동창 이렇게 그룹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그룹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편집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편집까지 하고 뭐 올리고 뭐 그러면 저 나름대로 시간이 엄청 가는 일이고 일일이 뭐 그걸 뭐 편집할 거리도 없고요. 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그룹을 이제 이렇게 무슨 뭐 교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추가하면서 그 그룹에 이제 이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편리한 것인가, 어떨 때 편리한가, 우선 찾는데 편리하고 어떤 그룹 내 사람들한테만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그런 그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치고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뭐 저는 이 이메일 계정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강의를 위해서 만든 가짜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저 주고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약에 메일을 만들었다면 뭐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겠죠. 뭐 이메일 주고받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이전에 야후 메일이라든지 한국에서 쓰는 다음에 한 메일이라든지 네이버의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메일 서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쓰다가 구글로 옮겼을 때 그쪽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능. 여기 보면 맨 끝에 주소록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소록 가져오기 해서 파일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파일이 없죠. 그래서 가져온 게 없으니까.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다시 설정을 누릅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위에 계정 및 가져오기라는 게 있죠. 계정 및 가져오기. 이걸 클릭하십니다. 자, 내 계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계정의 비밀번호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번호를 복원하거나 옵션 변경, 그러니까 질문, 처음에 우리 비밀번호 설정하면서 질문 그런 옵션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지메일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 계정 설정을 여기서 가능하고요. 이건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일 및 주소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알아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최소한 이 구글에서 그 지원하는 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 서버들이 있거든요. 구글, 이메일을 제공해주는 서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서버에 있는 것들은 이 구글로 다 옮길 수 있는 그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벨사우스 지역에 따라서 이 벨사우스 요거 많이 쓰고요. 또 칵스단넷 요것도 많이 쓰는 거, 얼슬링크 요것도 많이 쓰죠.
또 한메일도 많이 쓰는 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죠. 쓰는 것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버라이즌 뭐 많이 쓰고 야후 많이 쓰죠. 이렇게 어디선 웬만한 데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일 및 주소록 가져오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메일 및 주소록 가져오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사용했던 계정이 있으신 분은 그것을 여기다가 주소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델한인 야후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요즘 제가 야후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야후에서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죠. 야후의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클릭을 합니다. 이 비밀번호가 맞으면 다행이고요. 맞군요. 자, 그러면 야후에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했고 주소록 메일 앞으로 30일간 그쪽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메일도 다 일로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가져오기 시작을 해줍니다. 자, 주소록 가져오기 계속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가져온 메일을 보려면 최소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져오면 이건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후에서 들어가 있는 메일을 파일화 시켜가지고 엑셀 파일화 시켜서 그것을 아까처럼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소록 돌아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죠. 자, 내 주소록 아까 3명 있었잖아요. 제 주소록에는. 그런데 야후에서 계속 갖고 오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제 주소록에 보면은 아까는 3사람밖에 없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메일들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그룹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룹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룹화 시키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죠. 몇 가지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메일들을 내가 그룹화 시켜가지고 그 그룹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제 개인 지메일입니다. 개인 이메일이죠. 요거는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것은 조금 아까 본 요쪽 지금 저 강의용으로 만든 영킴delaware@gmail.com은 이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계정입니다. 좀 요렇게 그림 보이는 요 계정이고요. 제가 지금 요쪽 제 개인 이메일로 보여드리는 것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 한 2주 후부터 또 함께 이야기할 구글 플러스. 자, 구글 플러스가 이제 페이스북과 거의 같은 기능이긴 한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비즈니스, 내 개인적인 삶에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전체 친구, 가족, 지인, 뭐, 팔로잉, 뭐 해서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떤 글을 하나 썼을 때, 이런 글 하나도 제가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작업이 바로 이런 주소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거라는 거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각자 여러분들 주소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주소록 밑에 할 일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놓고 리마인딩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다시 한번 주소록을 누르면 할 일 목록이 나옵니다. 누르니까 어디에 변동이 있나요? 이쪽 오른쪽 밑을 봅니다. 오른쪽 루트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뜨지요. 할 일 목록.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 할 일 목록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커시가 말을 안 듣네. 다시요. 주소록 할 일 목록을 넣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가 뭐를 해놔요? 만약에 내일 납품 오늘이 10일이니까 13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어디 델리버리 가는 걸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 남겨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뭐라고 그럴까요? 미스터 이름을 스미스라고 하죠. 그럼 자, 미스터 스미스에게 간단하게 뭐를 남긴다고 할까요? 미스터 스미스의 이제 델리버리라고 델리버리 가능한 델리버리에 대한 무슨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것에 대한 그 가능 편집 기능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클릭을 하면 이쪽에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 사람 걸 잊어버리지 말자. 언젠가 수요일, 제가 수요일이라고 13일 수요일, 기한은 13일이고 또 메모를 여기다가 해 놓습니다. 한 번 이 사람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거나 그럴 때 시간 지키기라든지 그런 거 뭐라고 쓸까요? 시간 지키기 이런 식으로 지키기, 시간 지키기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메모를 남겨 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 놓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가 이제 내가 할 일 목록에 들어가서 나에게 리마인딩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여러 창을 너무 여러 개 띄워서 그러나 이렇게 느려졌죠. 주소록 보면 주소록 관리하고 또 할 일 목록 관리하는 거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들 중에 이건 럭키전자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이거는 한국 뉴스도 하나 한국의 한국 세탁 전문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사 하나 첨부했습니다. 일요시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세탁 전문점들이 많이 이제 기계화가 되어서 양 처리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세탁업종이 세탁 전문점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존의 그 세탁업을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그 경쟁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 걱정도 되면서 모든 사업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꼭 세탁업이 아니더라도 장사니까요. 장사를 하시려면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솔직한 대응,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설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로 구글 지메일에 대한 것은 일단 끝내고, 앞으로 종종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다시 리마인딩을 시키거나 새로운 그 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지메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이어지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